10월 9일 생생주식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나지만요. 금요일에 쉬면서 일요일까지 연휴로 가져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나스닥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연휴 직전 한국 증시에 반영됐던 최종 지수는 바로 이날이죠. 22,755포인트였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23,04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상승했다, 완만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내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증시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하루 흐름의 결과가 남아는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무난하다. 무난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셧다운 상황, 이거를 보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여전히 정체 상태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연휴 기간에 트럼프의 경고성 발언이 좀 남발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트럼프의 경고성 발언 등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화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이제 조종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다시 하루 만에 간밤에 수요일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주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 및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완만하게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급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약간 눌렸다가 다시 대반등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고점을 다시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간밤의 흐름에서 있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을 보면은 일단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라클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있죠. 오라클 신기술이 자리를 잡으면 수익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외에도요, AI 컴퓨팅 수요의 증가와 관련된 수요 증가와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 또 AI 성능이 좋아지면서 수요 전망이 밝다라거나 하는 이러한 발언 등이 나오면서 기술 쪽 그리고 지수 반등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IMF하고 BOE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열풍에 힘입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시기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계성 발언도 있었어요. 이렇게 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뭐 주가나 지수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경계성, 경고성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돼 있죠. 그런 일환에서 일단 IMF와 BOE가 이런 경계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네요. 금요일 한국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연휴 직전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강세로 마감했던 상승의 이 특징을 보면은 자, 이러한 상승 갭을 만들면서요.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강한 상승이 시도가 됐었죠. 따라서 연휴 직후에는요, 요 상승 갭을 단기로 메울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갖다가 우선 기준점에 놓고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나스닥의 신고점 경신 그리고 직전 고점을 갭으로 이렇게 돌파한 이러한 부분 등을 감안해 볼 때 연휴 이후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세분해서 한번 상황을 좀 확인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연휴 이후에 지수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경우 요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면서 대응의 마인드를 갖춰줄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눌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갭의 상단입니다. 이 갭의 상단 3512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에서 눌릴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매물 공방이다라고 보시고요. 여전히 이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등락이 지수의 등락을 좌우한다라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3,512포인트, 즉 이 갭 상단을 깨서 이 갭을 메우는 쪽으로 이렇게 눌릴 경우에는 상승했던 반도체가 좀 쉬어주면서 다른 섹터의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경우와 눌리는 경우에도 3,512포인트를 지지하느냐 하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추석 연휴 금요일장에서 후속 흐름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향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되겠고요.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분기 실적 발표, 즉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우리가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들어온 만큼 4분기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고요. 또 쉬어갔던 AI나 로봇, 바이오, 증권주 이런 쪽에도 선별적인 관심을 우리가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일단 조선주가 과연 끝났나 안 끝났나와 관련된 주가의 동향도 곁들여서 우리가 관찰을 해나갈 필요는 있겠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 이후 우리가 시세적인 부분에서 체크점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하루만 개장을 하지만요. 연휴 징검다리 역할에 하루의 흐름에 있어갖고 좀 징검다리 역할로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장 흐름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